오늘의 마지막 주제, 이준석, 이재명 양강구도 현실화 가능한가? 양강구도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참 지난번에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미국으로 출국 하는 인천공항에서 이준석 후보와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홍준표 전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대선은 이재명 대 이준석 구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 전 시장과 김문수 후보도 뭐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죠. 그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확정이 됐다면 그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확실하게 이준석 후보 응원하는 메시지 하나 그때 날렸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 이준석의 양강구도 될 것이다.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은 나와 이재명 후보의 양강구도가 될 거다. 역시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21일 남았습니다. 대선에서의 변수, 알 수 없는 변수가 있죠. 알 수 없는 변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 가능한 변수, 현 시점에서 판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이 있을까?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빅텐트를 얘기해왔지만 지금은 사실상 빅텐트는 이제 무너졌다. 이미 힘을 다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합칠 수 있는 세력이 황교안, 정강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이쪽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합치는 가능성, 물론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점점 가능성이 좀 희박해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지금 시점에서 판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나마 이제 이준석, 김문수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구도가 김문수, 이재명, 김문수의 양강구도로 가느냐, 아니면 이준석, 이재명, 이준석의 양강구도로 가느냐, 이 양강구도 싸움. 그러니까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이른바 연대, 연합 문제 하나와 양강구도가 어떻게 잡힐 거냐, 이것이 이제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좀 상상 가능한 21일 동안의 어떤 변수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 있을까, 연대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어쨌든 연대라는 것을 연대 효과로만 본다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전혀 이질적인 지지층과 세대와 여러 측면에서 다르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지지 세력, 2030 그리고 미래 세력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과 김문수 후보 전통적인 어떤 이 국민의힘의 지지층과 또 73세라는 나이, 이런 것들을 보면 합쳤을 때의 시너지 효과는 이질적인 세력이 합쳤을 때 효과가 더 크겠죠. 지지층을 공유하는 경우보다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이론적인 얘기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가능할 것인가. 이준석 후보는 탄핵에 대해서 뭐 초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적극 찬성을 해왔죠. 김문수 후보는 적극 반대를 해 왔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고 또 과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국민의힘의 변화, 이런 것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지 못한 이러한 상황. 현재 상황도 그렇고요. 미래를 본다면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번에 독자적으로 완주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할 경우, 그러니까 양강구도, 지금 뭐 목표는 양강구도를 만들어서 이제 승리하는 것, 대통령이 되는 게 목표지만 서로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를 기록하고 어쨌든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미래의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때, 내년에 일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서 어떤 기반을 좀 더 다질 수가 있고 그 이후 국회의원 선거 또 다른 대통령 선거를 계속해서 내다볼 수 있는 토대를 이번에 갖출 수가 있는 거죠. 두 자릿수 이상의 어떤 지지율을 기록할 경우에 보수의 판가리, 보수의 주류를 바꾸겠다. 내가 보수의 주류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준석 후보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 또 미래를 내다봤을 때도 김문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이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준석 후보도 계속해서 이제 본인도 0%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뭐 모든 것이 가능한 게 정치이기는 하지만 현재 흘러가는 여러 가지 구도 상황을 봤을 때 좀 그렇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합쳤을 때 그러면 김문수, 이준석 합쳤을 때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뭐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에서 확 앞선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뭐 쫙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또 모를 텐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데이터상 측면에서나 현재의 두 당의 상황에서나 미래를 내다본 측면에서나 두 사람이 합치는 것은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되는 것이 양강구도 싸움인 거죠. 양강구도 싸움. 지금 아까 그 표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지층 및 정치 성향별 지지 성향 여론조사 했던 표. 지금 각종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일단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양강, 1강, 1중, 1약이다. 뭐 언론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하던데 하여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고 이준석 후보는 아직 두 자릿수를 못 넘고 있는 한 6%에서 9% 정도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지금 3자 대결의 경우도 이준석 후보가 7.7%포인트 넘겨서 나오고 있는 저런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6%에서 9% 정도 이준석 후보가 나오고 이재명 후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나오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20%대 후반 정도 나오는 일반적인 모든 여론조사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재명 후보 쪽의 표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국민의힘 쪽의 표를 흡수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 두 자릿수로 가는 거, 이것이 지금 전략적으로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보통 30%대 중반 갑니다. 37, 8% 이 정도 가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보다도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지층 및 정치 성향별 지지 성향 그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보수 성향 지지자들의 표를 김문수 후보가 흡수하는 것이 아직 그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한 20%에서 30% 정도의 여지 표들이 좀 떠다니는 표들이 있는 거죠. 이 표를 이준석 후보가 흡수를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조금 판도 자체가 약간 이제 1강 2중 구도로 일단은 좀 바뀌는 그러한 흐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준석, 이재명의 양강 구도를 현실화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쪽의 표를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표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플러스 이제 중도 성향까지 포함해서겠죠. 보수 중도 성향 이쪽의 표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고 아마 이준석 후보 측에서도 그쪽을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보고 좀 선거운동을 펼치지 않을까. 그것이 일정하게 이제 성공을 거둬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치면 그 뒤부터는 이제 민주당
표의 옅은 이재명 후보의 그 약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2층을 또 공략하는 그러한 어떤 전략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준석 후보 측에서 이 합리적 보수층, 중도층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는 이 보수 중도층 이쪽 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무당층 표 이쪽을 이준석 후보가 이번 주 나아가서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 그래서 두 자릿수. 지난번에 천하람 의원 저희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해서 인터뷰 했습니다. 그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15% 얘기했습니다. 15%. 5월 중순에 15% 가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5월 중순 이번 주 지나면서 이제 5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천하람 공동선대위원장 대표 권한대행의 얘기대로 두 자릿수 15% 정도까지 이준석 후보가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이른바 양강 구도를 만들 수 있느냐의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측의 움직임과 이준석 후보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상대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아마 그게 민주당 전략가들이 판단하기에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하는 게 싸우기 쉽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죠. 이준석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민주당에서 이준석이라는 이름 자체를 잘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대응하는 것이 이제 이준석 후보를 키워준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문수 후보를 상대하는 게 좀 낫다. 아마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에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지금 지지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정체 상태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인 운명과도 상당 부분 연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내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는 맞상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 유세에서도 올해 정치한 지 14년 됐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2011년에 정치 입문했으니까 이른바 정치 짬밥으로서는 이준석 후보 만만치 않죠. 선거에 벌써 4번 이렇게 출마했고 어쨌든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의 선거를 도와서 대한민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배신당했고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에 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법률가들한테 더 이상 정치를 맡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회운동가 출신으로 정치한 이런 분으로서는 미래를 맞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법률가, 김문수 후보 노동운동했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이해가 있고 글로벌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이공계 출신이 이제 대통령이 될 때가 됐다. 세대교체, 정권교체와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이준석 후보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 김대식 의원도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준석 후보의 파괴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준석 후보 어떤 압도적인 새로움을 통해서 선거운동 펼쳐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동탄의 기적을 대선에서도 다시 재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탄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 이 3자 구도가 처음에 됐었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의 표를 먼저 갉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후보의 표를
가져와서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른바 대선 삼국지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의 이 삼국지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도 기본적인 구도상으로 본다면 동탄 때와 비슷합니다. 국민의힘 쪽을 때려서 국민의힘 쪽의 표를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그 바탕을 단단하게 다진 이후에 민주당 표 일부를 흡수해서 승리한다. 이것이 이제 이준석 후보의 전략이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갈 수 있느냐. 15%가 아니어도 어쨌든 두 자릿수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조사 결과가 조만간 나오느냐. 그러면서 이제 특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이 전통적인 보수 세력이 강한 이쪽에서의 어떤 이준석 후보가 그 대세를 장악할 수 있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3명 다 대구 경북에 오늘 내려가서 선거운동 펼칩니다. 그리고 3명 다 대구 경북에 연고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영천이 고향이죠. 이재명 후보는 안동이 고향이고 이준석 후보는 아버지가 또 대구 칠곡 지금 다 선대부터 거기 또 살아서 조상도 묘가 다 거기 있습니다. 이런 관련이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또 승기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준석 후보로서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준석, 이재명 양강구도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이게 역으로 본다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확고한 양강구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준석 후보의 표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떠도는 부동층, 무당층의 표도 가져와야 되고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길항 관계에 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이것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이른바 보수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서 상당 부분 이것이 이제 지금 이번 대선만이 아니라 대선 이후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세력의 정치 세력의 큰 어떤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잘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권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